인사를 한번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리고 갈까요? 네, 전체 인사하고 앉아서 저희 자문단의 확인을 받아서 이 진행은 마스크는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こんばんは。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作って初めて、スタッフ以外に、見てもらいました。大丈夫だったかどうかちょっと心配ですけど、でも、今日本当に最初に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스태프들 외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괜찮았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넥트에서 하동수를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자신만만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지금 어쨌든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처음으로 본 관객분들이시니까 그래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트에서 이랑 역할을 맡은 김혜준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작품 처음 보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섭 역의 고용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화 어떠셨어요?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미리 한번 영화의 여운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토크 때는 작품을 못 보고 얘기를 해서 조금 답답한 면도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다 지금 보시고 따끈따끈한 감상들이 있으실 테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제가 문을 여는 간단한 질문 하나씩만 드릴 거예요. 이 지구에 게스트분들과 여러분들과의 만남이니까 제가 하나씩만 질문을 드리고 바로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이 작품을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 그리고 사실 한국 웹툰을 원작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감독님께도 도전적인 작품이었는데 짧게 말씀 주셨지만 짧은 소감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自分は結構ジャンル映画というかヤクザだったりバイオレンスとかホラーとかっていうそういうものを撮ってきた監督なんですが、声をかけていただいて、こういうドラマ物語シリーズでやるんだけどもっていうことで、読ませてもらったらすごく面白くて、キャストもすごく魅力的な人たちが集まってきてもらって、全て見ていただいたようにキャストは、でスタッフも全員韓国の人自分だけが混ざってやってうまくいくのかなって最初思ったんだけど、全然問題なくうちは日本でやってるよりもすごく順調に、撮影進んだ作品です。 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장르 영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야쿠자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인 또는 호러 이런 영화를 되게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주셨고 그리고 시리즈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제 먼저 작품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작품이 원작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배우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그렇지만 스태프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신데 처음에는 정말 나 혼자 일본 사람인데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을 정도로 솔직히 일본에서보다 더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세 분 배우님께도 공통으로 이번 작품을 출연하게 되신 계기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인상 미리 보신 분 계신가요? 세 분 중에 작품 보셨을 때 소감 이렇게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인 배우님부터. 예, 우선 커넥트라는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제안을 주셨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넥트라는 웹툰을 그 전에 본 건 아니었고 커넥트라는 시나리오가 들어왔고 감독님께서 저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또 재차 이제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좀 되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게 진짜라는 걸 저는 느꼈고 또 대본을 봤을 때도 이제 뭔가 실험적이고 제 스스로한테도 도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이걸 하신다니까 같이 힘을 합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웹툰을 봤는데 되게 빨려 들어가면서 웹툰을 계속 스크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혜준 배우랑 저는 1부부터 3부까지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시사를 며칠 전에 같이 보고 왔는데 느꼈던 첫 느낌은 촬영하면서 참 이 CG 촬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연기하는 게. 근데 너무 후반 작업을 감독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 네, 혜준 배우님. 저는 여기 선배님들보다 가장 늦게 합류를 했었었는데요. 일단 시나리오가 재밌고 이런 소재가 독특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정말 기본으로 재밌어서 택했던 거고요. 또 감독님 미키 다카시 감독님과 또 선배님들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저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이고 또 이랑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오빠랑 같이 봤었는데 CG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촬영할 때는 긴가민가 하고 이게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그리고 또 연기를 새로운 캐릭터들로 보는 그런 저는 새로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 보고 나면 설명하신 재밌다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고경 배우님은 작품은 아직 못 보셨지만 어떻게 처음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사실 이 두 분과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작품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제가 미키 다카시 감독님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영광을 그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간 또 제가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를 접할 수 있었어서 그리고 오진섭이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오진섭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간 해오지 않았던 모습의 캐릭터였고 그래서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이렇게 동조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약간 오진섭처럼 꾸미고 왔거든요. 어때, 그래 보이나요?
아까 야외 무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세련됐었죠? 지금은 오진섭처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을 위해서. 오지섭처럼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이란 말이 되게 섬뜩하게 들리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릴게요.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여성분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되게 멀리 계시네요. 네. 이렇게 직접 마이크 왔다 갔다 보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뵈니까 진짜 영화제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 커넥트 세계 최초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정혜인 배우님 그 목소리로 영화 이 작품 시작돼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목소리 워낙 좋으신데 너무 떨리네요. 네, 그 음악이 티저 나왔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선우정아님이 OST 제작하셨다고 나왔는데 곡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와 네, OST가 출시될 예정인지 음원으로 꼭 듣고 싶어가지고 궁금합니다. 그거 녹음할 때 저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그래서 선우정아님의 팬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예, 녹음실에서는 잘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녹음을 잘 마칠 수 있었고 OST가 나오는 거는 이제 한번 이제 저희 그 제작진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저도 궁금하긴 해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감독님께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작품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 음악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そうですね。いきなり難しい質問ですね。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曲っていうのはドンスの孤独というか、ドンスだけじゃなくてみんな、生きている人間が一人、誰でも心の中に持っているであろうっていう寂しさっていう、その寂しさが誰かと共感する、例えばジンソーとつながり合うっていう、なんかいろいろあるけどみんな寂しさだけは共有でき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ういう少し逆説的な象徴です。 네, 사실은 그 보시면서 이 곡 자체가 동수라는 캐릭터의 고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이 노래를 통해서 그걸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커넥트 안에서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외로움을 공유를 함으로써 그게 가능함으로써 어쩌면 역설적으로 저희의 이 모든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이 곡을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감독님 영화 중에서 되게 드물게 아주 서정적인 감성을 전달하는 곡이기도 했고 그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감정, 외로움, 고독감이란 걸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때로 어떤 영화는 다 보고 나면 특정 장면이나 노래나 대사가 생각나잖아요. 이 작품은 아마 이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지금 혹시 어디 있나요? 네, 계속 뒤에서 대기 중이시네요. 다음에는 이 앞쪽입니다. 네, 앞쪽 세 번째 줄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영화를 봐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세 배우분에게부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다 각각의 질문일까요? 아니요, 다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각각 다르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먼저 손대를
주연이신 그러면 정혜은 배우님 책임을 지고 제일 먼저 한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죠. 네. 보통 작품에서 엔딩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커넥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눈을 잃고 나서 커넥트가 될 때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커넥트가 될 때 이제 동수의 이제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무뎌지는 게 있고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제 머릿속으로 스스로 좀 상상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어떤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첫 촬영 날에도 감독님이랑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연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3화 이후이기 때문에 3화 이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꼭 보세요 대신.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1부에서 3부까지 굳이 꼽자면 저는 동수와의 첫 대면, 그게 어쨌든 이랑의 첫 등장은 아니지만 이랑이라는 정체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얘 뭐지? 하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씬들이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들이 쌓여서 이제 3부 이후부터 더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 시리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혹시 그 장면이 그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는 와이어를 안전장치를 충분히 다 설치한 후에 촬영을 한 것이지만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됐어요. 하고 나서도 찝찝했고 찝찝하면 안 되는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도 또 찝찝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첫 살인 장면을 찍을 때 조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그 기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무섭죠? 계속 그 모드로 계셔갖고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김혜준 배우님 답변은 정말 아마도 올해 영화제 GV에서 제일 영리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오은표 배우님 답변은 지금까지 GV를 하면서 제일 신박한 답변이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장면을 묻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악역 연기가 되게 연기 변신이고 스펙트럼 넓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뒤에서 한번 이번에 받아볼까요? 저 뒤에 계신 네네. 네. 이 영화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독님과 오경표 배우님 두 분한테 각각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감독님께는 오진섭이라는 인물이 왜 가장 가까운 본인을 사랑하는 인물 선희를 범죄 대상으로 보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이런 생각을 듣고 싶고, 오경표 배우님한테는 오진섭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오진섭이라는 인물이 왜 가장 가까운 선희라는 인물을 범죄 대상으로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감독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네. 殺しの対象ね。それは彼にとって殺すっていうことはある美しさを感じるというか、その殺す行為そのものが好きというよりも、その行為の後生まれてくる、感触というか感情っていうのが美しく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よ。だから誰でも近くにいる人であればいい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迅速の中では要は逆に言うと、殺すに値しない人間だったっていうことかもわかんないです。 네, 사실은 진섭이란 캐릭터한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행위는 어떤 의미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행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가 느끼는 감각 또는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까이 있는 내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섭 안에 역으로 정말 죽이는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데서 선택한 그런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より一番怖いのは、これだけたくさん人がいる中で迅速だけが見て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怖いよね。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엄청 많으신 분들이 다 계시고 저희 시리즈를 다 보셨는데 한 사람만 안 봤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반대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보지 않는 소감이 어떠신지. 고민나사이.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해 주셨던 거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진섭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원대하고 추상적인 개인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오로지 목표가 없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살고 있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스스로의 신념에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잘 표현됐으면 했고, 그리고 이 인물에게도 감정이 있거든요. 3부 이후에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섭의 느끼는 감정선에 대해서도 여러분 12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셔서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약간 첨언을 이어서 좀 드리면, 저도 아직 입에 붙지 않아서 계속 얘기하면서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리즈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시리즈가 극장이랑 공간을 만나서 이런 형태로 틀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제일 뒤에 계신 분께 바로 옆에. 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르 이번 커넥트 찍으시면서 제일 신경 써서 연출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自分も初めて OTT シリーズ配信のシリーズを撮るんで、なんていうのかな、今までの基準が全部通用しない、バイオレンスシーンはどれぐらいまでいいんだろうとかっていう気を使ってたんだけど、その結果探りながらやった結果分かった答えは、自分にとっては映画よりもはるかに自由にいろいろやらせてもらったっていう、それを制作サイドに許してもらえたっていう、やっぱり表現する場として
すごく、監督にとっては、面白いいろんな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が OTT の世界だなっていう感じました。 네, 사실은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요. 감독님한테 사실 이번 이제 작품이 첫 OTT, 그러니까 스트리밍계는 첫 시리즈거든요. 근데 그동안 감독님이 해왔던 모든 기준이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그동안 해왔던 폭력씬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그런 거를 굉장히 찾아가면서 해나가면서 결론을 냈던 게 사실은 그동안 감독님이 해왔던 영화보다 그 어떤 작업보다 이번 시리즈가 굉장히 자유로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작진 측에서 굉장히 많은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표현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꼈고 다양한 OTT가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약간 도전이기도 하고 감독님에게도 도전이지만 올해 부산영화제 화두 중에 하나가 또 확장이거든요. 영화 OTT의 경계에 대한 질문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온스크린 섹션 자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의 확장을 주는 섹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감독님 저런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직접 전해 듣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엔 앞에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 두 번째 칸에 있는 네, 멀리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하고 정혜인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정혜인 배우님하고 고경표 배우님께서 이제 커넥트 이게 눈이 이제 연결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정혜인 배우님은 엄청난 고통을 이제 계속 느끼는 걸 제가 봤고요. 또 고경표 배우님께서는 정말 거의 아무렇지 않은 듯한 그런 표현이 조금 있었는데 그 장면에 있어서 이제 고경표 배우님께 그 진섭의 성격이 담겨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정혜인 배우님께는 이제 조금 커넥트라는 인물로서 많이 공격하게 그런 고통을 조금 많이 받으시는 연기를 이번에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 씬을 찍으실 때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배우분께 주신 질문일까요? 네. いや、しっかりと細かいところまで見て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먼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잘 봐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やっぱりオジンソブっていうのは痛みは当然感じているんですけどそれを、表現しないというかできない。ただ自分一人でいる空間であっても、何かこう我慢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性格の持ち主で多分その痛くて苦しんでいる姿っていうのが自分の美学に合わ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がこれは、シリーズが話が進んで後半に4話5話6話っていくところでだんだん、狂気性を持った生身の人間になってきて痛みの表現とかもどんどん変わっていくんでその辺もぜひ、見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 네, 일단 오진섭이라는 캐릭터는 당연히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는데요. 어쩌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는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혼자 있는 공간이라도 아마 그 아픈 거를 참는 그런 캐릭터, 그런 성격으로 이제 설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고 괴로움을 표현한다는 거는 그의 아름다움, 그의 미학의 기준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요. 사실은 시리즈 저희가 진행 계속 되잖아요. 지금 4화까지 보셨고 4화 이후 6화가 있는데 후반에 가면 아마 점점 다른 모습, 다른 표현을 하는 글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12월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동수 같은 경우는 되게 아파했던 연기가 많아요. 주로 이렇게 저희 매니저 형이랑도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의 아픔의 강도는 몇 도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수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있었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입어서 아예 그냥 벽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인물인데 겁도 많다 보니까 이제 엄살도 많아요. 조금만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파하고. 근데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느끼지만 그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이제 성장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 다음에 이제 3회 이후 계속 보여질 회차에서는 훨씬 더 많이 대담한 장면들이 나오고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덜 그거보다 고통을 느끼는 이제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네, 어차피 저는 재생을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경표 배우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느끼는 남자와 느끼긴 하지만 표현을 안 하는 남자잖아요. 진섭은 사실 그만큼의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고, 또 후반부에 또 진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풀리면 그는 왜 저런 표현들을 하는가, 그는 무엇을 이상으로 두고 살고 있는가, 과연 살아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표현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눈이 저한테 이식되어 있으니까 없는 쪽이 뭔가 더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쵸. 전 뺏겼으니까요. 네, 답변도 답변인데 말씀하시는 톤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계속 말을 못 걸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 중간에 계신, 뒤에 계신 손 한번 크게 들어주십시오. 네, 검은색 옷 입은 남자분 보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김희준 배우님께 질문이 있고요. 먼저 차기작을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랑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혹시 따로 신경 쓰신 디테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차기작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디테일이라기보다 제가 느낀 이랑이는 어딘가 모르게 단단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상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등장인물들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뭐라고 말해? 죄송해요. 좀 그 캐릭터를 독특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딱 중심을 지키고 차분하고 이랑의 세계에 갇혀서 앞만 보고 이렇게 자기가 할 것만 하는 그런 약간 단단함을 표현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김혜준 배우님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서 작품 속에서 더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3화까지는 스포일러 때문에 지금 입을 봉이 당하고 계신데, 나중에 여기까지 다 보고 나면 뭔가 좀 다른 기회에 이런 얘기들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못다한 얘기는 재관람 추천드리고 다른 지역부에서 올해 부산영화제 지부에 몇 차례 더 있으니까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今日は本当に、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はみんなもっと自由にワイワイ言いたいんだけど、
4話5話6話のことって話してはいけないので、それでちょっとどう表現していいのかっていうのを我々も分からなかったので、ちょっと皆さんも戸惑われたかもしれませんが、ただ一つ言えるのは、123を見て皆さんもいろんな作品見てるでしょうから、今皆さんが思ってる大体こういうお話になるんだろうなっていう期待というか、そうなっていくんだろうなっていう予測っていうのはもう全て裏切られますので、全然もっと加速していきます。ものすごい人間ドラマになっていくので、本当にその辺も、この、今日見ていただいてから、配信までの時間っていうのも含めて新しい作品の楽しみ方ということで、楽しみに本当に、待って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今日本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사실 저희 다 이제 느끼는 건데 너무너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4화부터 6화까지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입막음을 지금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황하셨을 거고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1화에서 3화를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 다양한 작품을 보셨기 때문에 4화 이후는 이런 얘기겠지? 라고 기대를 하거나 또는 예측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배신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실 거고요. 굉장한 큰 인간 드라마가 탄생할 거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스트리밍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가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기대감으로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4화에서 6화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커넥트 시리즈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사를 영화관에서 자그마하게 했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음향이나 사운드 뭐 여러 가지 그냥 느낌이. 그래서 저희 작품이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좀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게 참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훨씬 더 속도감이 있고 더 이렇게 몰아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또 마지막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집에서 TV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리즈를 처음 이렇게 보여드리고 보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앞부분밖에 말을 못해가지고 3부, 4부, 이제 5부, 6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런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 거 4부, 5부, 6부 이렇게 또 나오면은 꼭 관람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신 분들과 이렇게 GV를 하려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희가 만든 커넥트라는 세계관이 여러분들에게 잘 흡수돼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넥트를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 혹은 이렇게 영상 매체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관객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객석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집니다.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 자리는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대를 배신해 준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작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4, 5, 6부도 12월 달에 공개가 되니까 드림 플러스에서 꼭 관람 주시기 바라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게스트 간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고자 게스트분들 퇴장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 퇴장을 도와드릴 테니까 자리에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